예,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이 근래 코로나 때문에 참 문제죠. 저희 주변에도 다 코로나에 지금 감염되어가지고 촬영 일정이 좀 많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실 전체 인원들 저 빼놓고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있으니까 항상 몸조리 하시면서 혹시나 걸린다 하셔도 편히 쉬시면서 몸 치유 빨리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8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이제 도로 부분 나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대지를 배웠습니다. 도로. 자, 일단 저희가 건축할 때는요, 이 대지가 여러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맹지면 안 되죠. 도로의 부분이라도 붙어 있어야 이렇게 접도를 해야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붙는 요 도로입니다. 이것이 고속도로나 철도에 붙으면 당연히 건축 못 하겠죠. 그래서 조건이 뭐냐?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동차도 통행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넓이가 얼마냐? 4m입니다. 4m. 이면 편도 1차선 되어서 차량이 좀 천천히 가면서 사람들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춘 도로, 현재 개설되어진 도로뿐 아니고 도로로 예정이 되어진 그런 도로 가에도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m 넓이가 도로의 최소 조건에서 소요 너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같이 도로 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최소한 2m 이상이 붙어 있어야 접해야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에 보시면 어떠한 지형적인 조건입니다. 산길이다 또는요 계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조건을 갖추면 자동차는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시군구청장이 도로 기능을 인정해서 3m 폭 이상이 되어지면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고되어진 요 도로도 접도성을 인정해서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는데, 그 다음에 또 막다른 도로죠. 끝이 막혀 있다. 막다른 도로 그 좌우에 끝에도 건축물이 존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 건축대지 도로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랍니다. 그 막다른 도로 길이입니다. 길이 이것이 10m 미만이 됩니다. 10m 미만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 2m만 접하고 있으면은 자동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보행자 통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8m, 7m이면 그 막다른 도로 폭이 2m이면 그 좌우에 안쪽에 건축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m 이상인데 35m 미만 좀 깁니다. 길어. 그럴 때는 좀 30m다. 그러면 좀 깁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한쪽 편에 세워둘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좀 긴 막다른 도로이면 3m 폭 넓이가 나오면 승용차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는요, 주차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차를 빼면 또 안쪽 차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3m 폭이 필요하다랍니다. 그런데 35m 이상, 70m, 80m 아주 깁니다. 그러면요, 차가 한쪽으로 쭉 되어지는 것도 힘들고 빠져나올 때 한마디로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폭이 6m는 딱 되어야 한쪽으로 차를 쫙 대고 또 반대편으로 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6m 이상이 필요하다. 여긴 빠져 있지만, 근데 농촌, 원면 단위, 저기 시골 농촌에서는요, 4m 폭이 필요하다. 경운기는 나와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이 도로 기준을 갖추었을 때 이 좌우에 안쪽에 있는 그 대지의 접도성을 인증해서 건축을 하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 꼭 하시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그 대원칙 있죠. 접도 의무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의무를 말합니다. 자, 대지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계시고 그 위에 있는 요 도로 조건을 갖춘 길에 최소한 2m 이상이 붙어 있어야 접도성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접도가 아닙니다. 맹지입니다. 맹지라 할지라도 접도가 되지 아니한 맹지라 할지라도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외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해당 그 대지 도로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행의 출입이 제한이 없다. 그러면 접도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니까 요 사이가 건축을 할 수 없는 무슨 도로, 각종 어떤 건축할 수 없는
광장이나 교통광장 등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공원이 있다.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또 도로, 공원, 그 안쪽에 또 그 사이에 보시면 건물이 존재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럴 때는 접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에 보시면 농지 위에 농막, 농막은 원두막 말하는데 원두막이 아니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이제 창고라든지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또 방으로도 쓰고 있겠죠. 그런 식의 농막 갖다 놓을 때는 접도 안 되어도 농지, 어차피 농사 짓는 분들 농지 밟고 농막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농막 건축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도 강화편 있죠. 큰 건축물을 건축해. 그러면요, 자동차를 밖에 세워둘 수가 없습니다. 큰 건물 지을 때는 자동차가 대지 안에 통과해서 건물 앞에까지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 연면적 2000제곱미터, 공장 1대는 3000제곱미터부터 해가지고 이럴 때는 적어도 4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되는데 이 큰 화물차 등이 회전하려면 좀 도로 폭도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6m 넓이 이상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참 단골로 출제 잘 되는 파트가 이 파트고 기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도 건축선 나오죠. 건축선 접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듯이 4m가 안 되는 3m 또는 2m까지 접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접했는데 접하는 요 대지를 보니까 요 도로가 폭이 3m다. 등으로서 4m 미만이 되는 4m 미만 소요너비 4m 여기에 미달되는 그 도로 좌우에 대지가 있을 때는 건축을 못하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로 4m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처음부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너비에 미달될 때는요. 자, 양쪽에 대지가 있어. 그러면 요 도로 가운데선이죠. 도로 중심선. 요 중심선에서 요 소요너비 4m인데 요 4m의 2분의 1씩 후퇴해서 따로 건축선이라는 것이 강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m 기본폭을 맞추자라는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대지에서 강제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한쪽에 보니까 도로가 접했는데 한쪽이 철도길이 흘러가거나 하천이 흘러간다.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퇴할 곳이 없어. 그때는요, 도로 반대편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많지 4m를 다 후퇴해서 건축선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이에도 건축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요너비 미달일 때 거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도로 모퉁이 있죠. 4m 이상 되는 넓이를 가져서 자동차가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교차를 이렇게 하는데 4m 이상 됩니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m가 미달되는 두 길의 조건,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서로 교차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 도로 모퉁이에 있는 이쪽이 자동차가 살짝 침해할 수 있어. 이럴 때 모퉁이 대지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에서의 건축선으로 강제로 발생을 시켜버린다. 이 경우도 자기 땅에서 대지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433이 3222이라고 하는 그 법칙하에서 후퇴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책까지 마시고 문제풀이 할 때나 핵심할 때 보시면 법칙이 있습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또는 5m가 보입니다. 4m 또는 5m가 보이면 무조건 2m 후퇴한다. 5m와 6m만 보인다. 6m와 7m만 보인다. 그러면 저기 3m 후퇴한다 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까지는 여러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정 건축선 보이죠? 이건 무엇이냐입니다. 4m 이상, 8m, 10m, 15m, 20m 아주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옆에 요 대지가 있네요. 그러면 원래 요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입니다. 건축선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도 자, 환경정비 보이죠? 건물들 줄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해당 시군 구청에서 판단해서 따로 건축선을
또 따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4m까지 내에서 건축물들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건물들 줄을 맞추기 위해서 따로 건축선을 정할 수가 있더랍니다. 보통 3m를 많이 정합니다. 2m도 있고요. 근데 4m까지 정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도 건축선이기 때문에 건물은 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요, 위에와 다르게 요 사이 부분에 대지 면적으로 인정을 해줘. 인정해주지만 건물 설계할 때는 요 넘지 못한다 라는 의미에서 지정 건축선 또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여기는 빠져 있지만 건축물과 외벽은 건축선의 수직면 이것을 넘지를 못하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도로 지표 아랫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선을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지문들. 또 넘지 않았지만 이 건물 각 층에서 창문을 열 때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창문의 그 높이가 도로면에서 4.5m까지는 창문 열 때도 건축선 넘는 구조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요 도로관계 시험에 잘 뜨는 사항이죠. 그래서 요 파트를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